한마디로 찰떡궁합은 아닌 사주입니다. 두 분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궁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은 무척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시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가 불명확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25 전후에 태어난 분들은요, 당시에 전쟁통에 달력 제작에서 음력을 잘못 기재된 한 장짜리 달력이 이 전국에 유포돼서 사주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은요, 대체로 연주에 태어난 해에 정관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 대통령은 사주에 정관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시에 사주를 볼 때 대통령 그릇이 아니다라는 그 명리학자의 주장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을해일주라는 이 사주를 놓고 볼 때 64세 대운이 되면서요. 64세 대운이 되면서 정관이라는 강력한 정관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치렀던 2017년은 정유년은 식신편관, 즉 식신제살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런 해는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을해일주로 놓고 봐도 사주 원국에는 없지만 운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을해일주의 사주적인 특성을 보면은요, 을해일주의 사주적인 특성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유순하고 친화력이 좋고 생활력이 강한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밑에 해라는 글자가 이렇게 좌해에 해라는 인수가 깔고 있는데요. 이 인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어머니를 뜻합니다. 모친. 그래서 이렇게 모친을 좌해에 놓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극한 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무척 강한 외유 내강한 사주로 봅니다. 끈기가 있고 위기에 더 강한 이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운 흐름을 보면은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17년부터 시작해서 17년, 18년, 19년, 20년 이 4년간의 운 흐름이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을일주들이요, 이 4년 동안에 나빴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2020년의 해는 이 경자년은 정관의 편인 운인데 이 자라는 글자가 천을기운으로 들어와서 정관이 을경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해는 본인의 위상을 세우고 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은요, 경제 활동을 위해서, 경제 안정을 위해서 애쓰는 해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022년은요, 이민년으로요, 정인의 겁재라는 운인데, 인이라는 글자가 인의 합이 돼서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잘 끝내고 편안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찰떡궁합은 아닌 사주입니다. 두 분이.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을목 입장에서 정세균 내정자는 간목으로 등락개갑이 되어서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정세균 내정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문 대통령의 사주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고지식한 사주고요. 경제보다는 진리, 원칙, 개혁 이런 쪽에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주라면 정세균 내정자는 갑진일주가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사주 원국으로 볼 때는 실리와 경제에 밝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후반기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권 후반기에 경제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점을 주고 있을 때 정세균 내정자가 큰 역할을 하는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궁합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요, 사주에 수의 기운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까만색이 많죠. 그리고 이 축하고 진 중에도 사실은 이 물이 들어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경우에는요, 사주의 이론 중에서 수탕기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탕기호. 물이 넘쳐 흐를 때는 수탕기호, 호랑이 등을 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내정자가 호랑이 띠지 않습니까? 호랑이 띠고 불의 기운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정세균 내정자 입장에서는 물이 부족한 사주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이 많은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부족한 쪽으로 보내주면 서로 윈윈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 두 분 궁합은 괜찮은 궁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세균 내정자는 갑일주는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과 본인의 고집, 자존심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참견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줬을 때는 잘 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뭐 참견하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경우에는 정세균 내정자가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설정을 잘 해준다면 두 분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 이런 식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지역사회 또는 정치 정당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사주 명리학 강의에서 이것은 음과 양의 표출이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조화를 항상 강조합니다. 음과 양은 우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다만 그 음과 양을 중간 계층에서 조율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음과 양의 양극화로 인해서 서로 헐뜯고 비하하는 문화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과 양의 조화에도 어긋나죠. 음과 양의 차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아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음은 음이고 양은 양입니다. 음을 억지로 양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요. 또 양을 음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겠죠.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주테라피 유튜브 채널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성숙한 정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사주가 궁금한 셀럽분들 이름과 생년월일시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촬영 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